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8월 28일 목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라. 그러나 행동을 해야 할 때가 되면 생각하기를 멈추고 바로 행동으로 뛰어들어라. 나폴레온 보나파르트. 감사 스마일도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에 그치지 않고 행동을 갖다가 남들보다 조금 빨리빨리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을 갖다 많이 하다 보니까 행동이 잘 안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러나 또 충분한 생각을 갖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스님들만이라도 생각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갖다가 했으면 작게라도 실천을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8월 28일 아침에 이야기 드립니다. 부자가 싫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부자가 싫은 사람은 없고요. 또 부자가 또 되고 싶은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자를 싫어하면서 또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또 이중적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 스마일도 정말 저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물질적인 부자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감스님들은 어떤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오늘 한번 나는 부자가 정말 좋은가, 아니면 나는 부자가 정말 싫은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 평당 공사비가 지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6월, 7월, 8월, 9월에만 해도 800만원에서 900만원 선이었는데, 이제 올 3월부터는 950만원, 그리고 이제 올 6월, 7월 공고 나온 것부터는 1150만원, 1120만원, 1132만원, 1160만원까지 이렇게 평당 공사비가 인상이 됐는데, 이걸 딱 보다 보니까 압구정과 여의도, 그 다음에 성수 1, 2이다 보니까 강남에 치우쳐져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강남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주요 정비 사업지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의 평당 공사비는 진짜 물론 운이 좋게 1000만원 이하로 또 하는 사업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평당 공사비는 1000만원이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지금 도래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앞으로 아파트 가격, 특히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분양가 상한제로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또 진행되는 그런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제가 판단했을 때 평당 공사비는 내려갈 요인보다는 상승할 요인이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스님들만이라도 꼭 이런 것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신생아 특례 매매금리를 아파트 랩에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 방송을 보시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갖다 이용해서 내 집 마련을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대상주택이 있다라고 하면 대출을 최대 한도, 대출을 갖다가 본인 능력 한도로 받으셔가지고 꼭 내 집 마련을 늦추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최근에 대출 한도뿐만 아니라 우대금리, 특례기간 상한 15년으로 인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중복이 가능한데 상당히 메리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 전반기에도 신생아 특례로 인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했었고, 특히 또 감스님들 중에서도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될까요? 고민이 되신 분들도 제가 상담해 드렸는데, 물론 신생아 특례로 해가지고 전세로 잠깐 살고 종잣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갖다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차라리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 언제까지 또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지속될 때, 기회가 있을 때 전세나 월세로 살지 마시고 꼭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본론으로 또 이야기 드릴 주제인데요. GTX-A 개통 단계에 따른 열차 운행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2단계까지 개통을 했는데 진짜 아파트 가격, 특히 GTX-A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 오르지 많이 생각보다 오르지 않고 있다 라는 그런 볼멘 소리를 갖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내년 6월에 지금 이제 3단계 운정 중앙에서 동탄까지 여기에서는 이제 삼성역 무정차로 가는 내년 뭐 6월 지금 개통 예정을 갖다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3단계 이후부터는 정말 분위기는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론으로 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이 GTX-A 수서 동탄이라든지 운정 중앙에서 서울역 구간을 갖다가 남들보다 또 먼저 타보기도 하고 또 직접 또 공사 현장 대공역이라든지 또 운정 차량 기지까지도 직접 가서 그런 상황들을 다 본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뭐 기대에 많이 미치진 못하지만 그래도 저는 내년에 삼성역 무정차 되는 시점에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저에게 운정 중앙 또 운정 신도시에 있는 살고 계시는 분들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고 특히 뭐 대공역이라든지 킨텍스 중앙역이라든지 연신내역 주변 뭐 대공역 주변으로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는 아파트가 없고 연신내역도 사실상 뭐 신축 아파트가 거의 없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현재는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론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 이야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혹시라도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스마일이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좋은 정보로 보답드리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지금 제가 GTX-A를 쳤더니 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 노선 뭐 자주색이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나무 위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드리려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고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 노선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모든 예를 들어서 창릉역까지 개통된 게 아니다 보니까 현재는 앞으로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르면 내년에 삼성역 무정차로 가는 내년 상반기 뭐 6월 뭐 전후로 인해 가지고 분위기는 달라질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올댓 고향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GTX 역 근처들 삼성역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GTX-A를 뺐는데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렇게 GTX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제 사람들은 B, C, D는 생각보다 많이 늦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리 빨라야 GTX, B, C, D 같은 경우는 30년 전은 쉽지 않아 보이고 B 같은 경우가 그나마 좀 빨리 된다고 하더라도 30년이 될까 말까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매력쟁이님께서 GTX 역 근처들 삼성역까지 완전 개통하면 더 오를까요? 라는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이런 질문들을 쫙 보다 보니까 이미 오를 만큼 올랐고 고양시라는 한계도 있고 삼성역까지 완전 개통된다고 해도 더 이상 오르기는 힘들 듯하다 라는 또 이런 이야기와 또 어떤 분들은 미안하지만 또 안 오른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또 강남까지 개통하고 나면 매매 실거주 수요뿐만 아니라 전세 월세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임차 수요가 늘어나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게 되어 있다. 부동산은 주식이랑 또 다르다. 부동산 가격은 실질 주거 가치와 밀접하게 연계되기 때문에 호재 전체 선방향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뭐 안 오른다는 이야기도 있고 오른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제 생각은 무조건 지금보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이 호객 논어를 쭉 보다 보니까 이 진짜 한강 이남과 한강 이북의 이런 집값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서해선, 대곡 소사선도 지금 원시까지 가는데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정도가 되면 이제 충남 홍성까지 또 내려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 또한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이라든지 또 안산이라든지 또 부천이라든지 시흥까지 내려가는 데 있어가지고 고양시에서 정말 가깝게 부천 종합운동장까지는 30분이면 또 갈 수 있는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김포공항이 있다 보니까 김포공항역으로 해서 마호까지도 고양시에서 정말 환승을 갖다가 물론 뭐 2번 하는 경우는 다르겠지만 대곡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0분도 걸리지 않는 뭐 20분이면 갈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또 철도 노선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고양시가 많이 달라져 있는데 좀 하나 부족한 게 이제 강남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 GTX-A의 삼성역 정차가 되는 그 시점에 되었을 때는 정말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지만 감사스마일이 부동산 행동경제학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다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야기 좀 드리면, 거시적인 환경이 긍정적이지 않으면서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다만 교통이나 주변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지역이라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좋다. 그런데 그때 어떤 분께서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하는데, 이분은 최항수님이라는 부동산 행동경제학, 을 갖다 지으시는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을 졸업했고,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갖다 많이 해주시는 분이신데, 상당히 저하고 의견이 상당히 많이 일치하시고, 또 인사이트가 훌륭하셔가지고, 제가 좀 발췌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선생님 그런 지역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근데 여기에서 사실 너무 많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질문을 주셨으니까 말씀드리면, A 지역이 대표적이다. 조금 더디기는 하지만 GTX역이 들어설 예정이고, 실제로 GTX가 들어온다고 하면 일반 지하철이 들어서는 부분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가장 빠르게 고용의 중심지로 이동이 가능하니까 부동산 침체기에도 조정을 덜 받을 것이고, 상승기 때는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가격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제가 살아본 지역도 아니고 연고도 없어서 약간 꺼려진다. 네,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이해합니다. 그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 하면서 이제 A 지역을 갈 때 여권이 필요한가? 그런 비자 이런 것도 필요 없는데, 일단 단편적인, 그러니까 경기 서북부가 일자리도 없고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고 투자 수요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지금처럼 앞으로도 오르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GTX-A를 또 타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GTX-A가 지금 문정중앙에서 서울역까지 이게 이렇게 멈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역을 갖다 무정차로 가고, 삼성역이 정차되는 27년에서 28년이 될 경우 정말 아무리 좀 길어도 이제 3년도 채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쯤 되게 되면 GTX-B하고 GTX-C는 2030년, 특히 2028년에는 개통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정말 많고, 중요한 거는 고용, 일자리, 그리고 강남 접근성, 그리고 우리는 강남만 가는 게 아니라 수석, 그 다음에 성남, 그리고 용인, 그리고 동탄까지도 더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평택, 지제까지도 갈 수 있는 시대가 머지 않았고, 더 나가서 또 수서발 SRT가 이제 서울역에서도 SRT가 또 출발될 수 있다 보니까 정말 달라질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특별히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나는 진짜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서 인서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신 분들께까지는 제가 붙잡을 수는 없겠지만, 돈이 없으면 집을 당연히 매도해야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만약에 돈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특히 부동산, 자산에, 특히 아파트에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해야 되고, 특히 GTX-A 역세권 아파트를 꼭 지금 남들 관심 갖지 않을 때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구리 다산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는 것 같다고 하지만, 지금 구리 같은 경우에는 새 아파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르지 않고 있는 거고요. 다산은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고점을 안 넘어갈 것이다, 지금보다 가격이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물론 분명히 계시겠지만, 저는 감사스마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 특히 내년 지금 한 8월 한 말쯤 되게 되면 상황은 완전 달라질 거고, 조금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이런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GTX가 더 이상 못 오를 수 있는 이유도 물론 그분들의 생각일 수 있겠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삼성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고양시 덕양구가 종로 3가가 20분 30분이다 보니까 지금도 꾸준하게 전세라든지 임대 수요가 몰려 있는 것처럼, 만약에 내가 수서라든지 삼성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성남까지 출퇴근을 갖다가 30분에서 40분에 한다라고 하면 고양시가 그렇게까지 나쁜 대안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분명히 GTX-A 역세권의 파급 효과, 그리고 특히 고양시의 미래 가치는 분명히 높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의 지인 민누님께서
출퇴근에 몇 시간씩 못 쓰겠다. GTX 품은 구성력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마찬가지로 경기 북부에서만 이런 GTX 논의가 있는 게 아니라 경기 남부 쪽, 그 다음에 용인 구성역 쪽도 마찬가지예요. 제목부터 강렬 하지만 지식당근님께서 블로그에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출퇴근에 몇 시간씩 못 쓰겠다고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뜨는 지역이 집 근처에서 GTX 타고 인근에 백화점, 몰, 오피스가 붙어 있는 단지고, 실제로 동탄역 롯데캐슬이라든지 청량리 스카이엘 65 같은 곳은 전셋값이 신고가를 다시 찍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도록 하고요. 핵심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둘 다 그냥 역세권이 아니라 직결에 가깝고 GTX 기대감이 이미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답은 간단합니다. GTX A가 타면 동탄 수소가 정확히 20분이고 운정 중앙에서 서울역까지도 20분대로 22분, 23분이면 갑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가 운정 중앙에서 삼성역까지 예를 들어서 물론 배차간격이 그때 지금의 6분, 9분, 10분대가 될지는 그때 가서 또 봐야 되겠지만 10분 이내로 배차간격이 된다라고 하면 운정 중앙에서 삼성역까지 30분이면 가는 그런 시간이 머지 않았고, 만약에 내가 삼성역 무정차로 가는 시점이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운정 중앙에서 수서까지 35분에서 40분 전후로 도착할 것이고요. 연신내에서는 수서까지 20분도 채 걸리지 않죠. 5분, 10분, 15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고양시 덕양구의 입장에서는 연신내에서 환승을 해가지고 만약에 삼성역이든 수서역이든 성남역을 갔다 오는데 정말 획기적인 교통수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이 달라질 거고, 마찬가지로 구성역에서 수서까지만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파급 효과가 없겠지만, 반대로 구성에서 서울역까지, 그 다음에 연신내까지, 그리고 운정중앙역까지 출퇴근을 갖다가 만약에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GTX-A의 파급 효과는 엄청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권이 재편이 되고, 이 20분은 열차한 기준이기 때문에 물론 체감 시간은 더 들 수 있겠지만 전체 출퇴근 시간을 통째로 깎아버리는 건 부정 못하고요. 더 재밌는 거는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1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이 모이는데 앞으로 GTX-B와 GTX-C가 얹히게 되면 완전 지도가 뒤집힌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 삼성, 그리고 이제 종로 3가 이렇게 지금 우리 3대 업무지구를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이 GTX 환승 거점인 청량리와 서울역, 삼성 이 삼각벨트를 꼭 감스님들만이라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결국 구성력은 어떻게 되느냐가 궁금하지 답은 명확하다.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 더 강해질 핵심 입지다. GTX-A 삼성역 개통계획은 내년에 삼성역 무정차 통과 계획이 있고 2027년에는 2호선 삼성역을 이용한 환승 임시 개통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개통계획이 지금 이미 지금 언론에도 좀 보도가 되어 있고, 지금 이걸 갖다가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8년에는 GTX-A가 완전 삼성역에서 이제 개통이 되기 때문에 용인 구성역도 지금 용인 구성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갖다 관심 가져도 나쁘지 않다라는 지식당근님의 이야기입니다. 시나리오가 실현이 되게 되면 비행기 갈아타듯 고속도로에서 바로 구성허브로 내려 환승하게 되고 수요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GTX 용인 구성역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지 않지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곡역이든 킨텍스역이든 운정중앙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물론 고양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직장이 종로라든지 여의도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여기에서 출퇴근 시간을 30분만 전략한다고 하더라도 이 파급 효과는 너무너무 클 것이고, 가격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갖다 늦추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 부동산 행동경제학 관련해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감스님들만이라도 부디 내가 머릿속에 행동을 갖다 어떻게 생각하라고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갖다 하신 분들은 물론 충분히 고민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고양시에 지금 현재 미래가치
현재 가치보다 충분히 GTX-A라든지 서해성 완전개통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 좀 교통대책이라든지 여기에서 또 교통이 또 들어오게 되면 일자리까지 자연스럽게도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고양시에 투자할 절호의 기회라는 말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특히 GTX-A가 지나는 또 GTX-A 도보 역세권 또는 GTX-A 역세권의 한두 정거장 쪽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갖다가 꼭 주목하셔야 된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8월 28일 아침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십시오. 고맙습니다.